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매주 주말 홍천 정원에 내려와서 식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지도 17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촬영 일자는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오전 7시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상에서 폭염에도 잘 견디는 식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홍천에도 일주일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거제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곳 홍천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비가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촬영 자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비가 오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정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식물들의 큰 변화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요즘 홍천 정원에서 변화가 있는 식물들 몇 가지와 새로 데려온 수생식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올챙이들의 근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비가 계속 내리는 날이라 평소보다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의 홍천 정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비 오는 정원의 모습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려주면 식물들은 참 좋아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정원 곳곳에 풀들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원에 있는 풀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비가 한번 제대로 내려주고 나면 며칠 사이에 풀이 쑥쑥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도 높고 수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식물뿐만 아니라 잡초의 생장도 정말 빠른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일주일 정도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풀이 먼저 정원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보여드릴 식물은 바로 상사화입니다.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있는 줄기가 2-3개 정도 보이고 있어요. 아마 가을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꽃대를 올려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 캐낸 줄 알았던 공간에서 이 정도 꽃을 보여주는 걸로 보아 생명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안개나무 밑에 심어놓았던 상사화들도 지금 가장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영상으로 제대로 담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햇빛이 없는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꽃잎에 물방울이 하나하나 맺혀있는 모습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상사화는 잎이 먼저 나오고 그 잎들이 지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이름도 상사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다양한 종류의 상사화 구근들을 정말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 봄에 대부분의 구근에서 건강한 잎들을 보여주었지만 꽃을 피워주는 품종은 기존의 일반 상사화들 뿐이에요. 아무래도 원래 키우던 상사화들은 구근이 충분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 신품종의 상사화들은 아직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꽃대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구근 식물들은 한번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 해부터 모두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근이 충실해지고 개체수도 늘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는 이곳에서도 여러 종류의 상사화가 함께 꽃을 피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도 계속 정리를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원으로 옮길 때까지는 이 상사화들의 구근들도 세력을 많이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목수국들도 이제 조금씩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와서 하루 자고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밤에는 상당히 쌀쌀하고 추워졌습니다. 홍천은 아무래도 내륙에 있고 고도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8월 중순만 넘어가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한여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인데도 이곳에서는 식물들이 계절의 변화를 조금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국들도 이제 조금씩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수국의 잎이나 꽃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면 일주일 정도 사이에도 확연하게 가을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곳 홍천 정원에서는 하얀색이었던 꽃잎들이 조금씩 붉게 물들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여름 같은 느낌이 남아있지만 식물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벌써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스트로베리 블라썸은 비를 맞으면서 꽃볼이 물을 머금고 무거워져서 이렇게 조금 처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얘네들은 너무 일찍 꽃을 피워서 그런지 뒤쪽에 있는 꽃들은 이미 시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단풍이 들기 시작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화가 조금 일찍 시작했던 아이들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조금 늦게 올라온 꽃봉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꽃을 피워준다면 서늘한 가을의 중간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도 깨끗하게 목수국 단풍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외목대로 키우는 스트로베리 블라썸은 6월 초에 제가 한번 가지치기를 해줘서 2차 개화를 유도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 끝에서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점은 이곳 홍천이 워낙 기온이 빨리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꽃봉오리들이 실제로 꽃까지 제대로 피워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히 꽃봉오리가 올라온 이후에 밤 기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개화가 늦어지거나 꽃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처럼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반가운 모습입니다. 날씨만 잘 따라준다면 9월 안에 예쁜 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헤라클레스 목수국도 조금씩 단풍이 들기 시작한 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아쉬운 점은 이렇게 비를 많이 맞으면서 상해버린 꽃들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뒤늦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오래 꽃을 보여주고 예쁜 핑크색 단풍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넘어가면서 꽃의 색이 변하는 모습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목수국을 키우는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해주었던 아나벨 수국들에서도 새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꽃봉오리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개체에서도 몇 개씩 꽃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정말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보이는데 순 자체는 1차 개화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꽃을 한 번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들이 실제로 꽃까지 이어지는지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장미 제임스 고레이는 너무 성장세가 좋아서 오히려 고민이에요.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 가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둘씩 꽃을 보여주는 새 가지들도 있고요. 아직 꽃을 피우지 않고 성장만 하고 있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꽃봉오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임스 고레이는 생육이 워낙 좋은 장미라서 가지 하나하나를 잘 활용하면 가을에도 다시 한번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가을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꽃봉오리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은 바로 연꽃과 수생식물들 그리고 올챙이입니다. 먼저 이 미니 연꽃 조이의 근황부터 보여드릴게요. 벌써 데려온 지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귀여운 연분홍색 꽃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작은 화분 안에서 분홍색 미니 연꽃이 계속 꽃을 피워주니까 생각보다 훨씬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슬슬 새 잎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 꽃봉오리들도 예전처럼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풍성하게 꽃을 피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생육이 조금씩 마무리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워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풍성하게 꽃은 잘 피워주긴 했는데 막상 꽃이 지고 나서 씨앗이 제대로 여무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완전히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 몇 개 정도는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씨앗들은 잘 여물게 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씨앗부터 연꽃 키우기에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씨앗이 한두 개라도 꼭 제대로 여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연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홍천 정원 일기에서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구입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홍천 정원으로 데려왔을 때 한번 소개를 하긴 했는데 용인 남사에 가시면 연꽃마당이라는 수생식물 전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8,000원에 데려왔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연못이 있어야만 연꽃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테라스가 있거나 작은 정원이 있다면 이렇게 비교적 작은 용기에서도 미니 연꽃을 키워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키워봤는데 생각보다 꽃도 잘 피워져서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얘들을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대야로 옮겨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챙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물 표면에 빛이 반사돼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예전보다 몸집이 확실히 커진 게 보입니다. 아직 앞다리와 뒷다리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올챙이는 성장하면서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앞다리가 나오면서 꼬리는 점점 짧아지고 결국 어린 개구리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숫대야에 제가 따로 만들어준 공간에서도 올챙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이 생각했던 것만큼 맑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 한 분께서 좋은 방법을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면 단순히 물만 갈아주는 것보다는 물속에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한 줌 정도 떠다가 여기다가 넣어줘 봤습니다. 흙을 넣는다고 해서 당장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흙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고 물속에 미세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흙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물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줌 정도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무늬 불의옥잠도 정말 무늬가 잘 들어가서 예쁜데요. 기존에 있던 잎들은 모두 상해버리고 뿌리 부분에서 새로운 쪽 하나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무늬 불의옥잠만 이렇게 놓고 키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도 몇 가지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얘네들인데요.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수생식물 공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워터코인입니다. 워터코인은 습한 환경이나 물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 동전처럼 동그란 잎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귀여운 식물이에요. 그리고 번식력도 정말 좋은 편이라서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 환경에서도 정말 잘 자라줍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홍천처럼 겨울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곳에서는 노지 활동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면 다시 실내로 들여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 식물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요. 바로 무늬 미나리입니다. 모든 식물에 무늬종이 탄생한다곤 하지만 무늬 미나리까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판매 사진으로 봤을 땐 정말 예뻤거든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나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미나리는 환경이 좋아지기만 하면 건강한 새순들을 쭉 올려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새잎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숫대야에 벽돌을 하나 넣어줬는데 사실 지금 당장 벽돌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챙이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면 다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밖으로 뛰어 올라갈 공간이 필요한데요. 미리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벽돌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데려온 미나리도 그냥 물속에 푹 담가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돌을 이용해서 높이만 조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의 뿌리 부분은 물에 닿게 해주고 줄기와 잎은 물 위로 올라오게 하는 식으로 위치를 잡아줄게요. 아마 실내 공간보다 빛이 훨씬 좋기 때문에 2주 정도만 지나면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얘네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풍성해지면 반절씩 나눠서 직사각형 도라분 안에도 한 개째씩 넣어줄 생각이에요. 원래는 비가 잠깐 그치면 식물들의 근황을 더 찍어보려고 했는데 비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홍천정원 소식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정원을 좀 더 천천히 둘러보면서 새로운 식물들의 근황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